예,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오늘 62페이지입니다. 기본서 62페이지 보시면 제1장 취득세인데요. 자, 우리 제2편 지방세에서 우리 이제 취득세를 공부합니다. 부동산 취득 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인데요. 여러분 취득세 한번 보시면 이 취득세는 시험 문제에서 최근에 보면 이 취득세는 두세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는 서너 문제 출제가 됐었는데 지금은 두세 문제 출제되고요. 그래서 세 문제 내외로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취득세에서는 어떤 것들을 공부하냐 그러면 성격 특징이요. 취득세는 어떤 성격의 조세인지, 또 그 다음에 취득세요. 취득세는 취득에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취득이라는 게 뭔지, 취득의 개념과 유형이요. 자, 그래서 어떤 게 취득인지, 또 어떤 모습으로 취득되는지, 취득의 개념과 유형, 그 다음에 취득세는 어떤 것을 취득할 때 취득세가 부과되는지 과세 대상이요. 자, 취득세는 여러분요, 이런 것들은 시험에서 출제될 때 독립한 문제보다는 종합 문제 속에서 이게 또 출제가 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서 또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취득세 어느 때 취득했다고 볼 것인지, 취득 시기요. 취득세는 어느 때 취득했다고 볼 것이냐. 이 취득 시기가 또 시험에서 이게 가끔씩 또 출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 취득 시기가 또 최근에는 보면은 거의 해거리로 이렇게 한 번씩, 자, 2, 3년에 한 번씩 또 출제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또 여러분들이 취득세 취득 시기를 또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취득 시기 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취득세, 세금 계산을 해야 되는데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 보시면 과세 표준이요. 우리가 세금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과표라는 게 결정이 되면 그러면 여기다 곱하기 세율에서 우리가 산출세액을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세금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과세 표준이라는 게 결정이 되면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 구하는데, 이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에 대한 것은 또 역시 최근에 계속 시험에 또 나오고 있고요. 세율이 시험에 거의 매년 나오는 부분인데, 최근에 세율에 관한 부분이, 취득세 세율 부분이 이게 이제 또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취득세 세율은 여전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과 세율 부분, 올해는 여러분들이 또 이 부분들은 출제된다고 생각하시고 또 잘 보셔야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세금을 계산했습니다. 그러면 내야 되겠죠? 그래서 어디다 납부할 것이냐? 납세지, 세금 납부의 장소에 관한 거예요. 세금 납부 장소, 납세지에 관한 거. 또 취득세, 납세 절차. 취득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신고 납부하는데, 언제까지 신고 납부할지, 또 그 의무를 불성실하면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지, 납세 절차, 이것도 시험에, 이것은 뭐 독립한 문제든 종합 문제든 단골로 나오는 부분이라 잘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 여러분이요, 또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는지,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에는데 어떤 경우에 비과세하느냐, 이것도 여러분 시험에서 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테마로 해서 취득세 출제되고, 또 취득세는 또 최근에 종합 문제로 또 한 문제 나와요. 그러면 주요 내용들을 골고루 섞어서 또 한 문제가 또 출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 이런 것들을 테마로 해서 공부하는데, 다른 세금들도 공부는 다 이거예요. 이 세금은 어떤 성격의 조세고 어떤 것을 과세 대상으로 하고, 또 중요한 거 한 가지 빠졌네요. 납세 의무자 누가 되는지. 자, 취득세는 누가 납부할 의무자가 되는지, 납세 의무자에 관한 거예요. 이 납세 의무자가 제가 2회 시험 앞두고서는 납세 의무자는 시험에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무조건 나온다 그랬는데 무조건 나왔습니다. 이 납세 의무자가 어떻든 간에 작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종합문제 출제될 때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여전히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득세 납세 의무자도 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올해는 뭐 취득 시기도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테마로 해서 취득세 두세 문제 출제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세금들도 공부는 이 세금은 어떤 성격의 조세고 어떤 것을 과세 대상으로 하고 누가 납세 의무자가 되고,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하고, 또 계산된 세금 어디다 납부하고, 어떻게 이 세금은 징수가 되고 어떤 경우에 이 세금은 비과세, 과세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이런 테마로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세목별로 이런 내용들이 전체적인 체계가 이렇게 잡혀야 돼요. 이 세금은 어떤 성격의 조세고
어떤 것을 과세 대상으로 하고 누가 납세 의무자가 되고 이거 세금 계산 어떻게 하고 과세표는 어떻게 결정되고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되고 계산된 세금은 어디다 납부하고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가 되고 또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느냐 이렇게 해서 체계를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요 오늘 취득세 먼저 성격부터 한번 보도록 합니다. 62페이지 여러분 보니까 취득세 제1절 의 및 과세대상물에서 개요 의입니다. 의는 줄긋지 마시고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취득세는 법에 열거된 대상 물건을요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 여러분 사실상이란 말 속에는 등기 없이도 이 말이 등기 전 안 됐어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자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세지 관하는 지자체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그런 지방세입니다. 자, 거기 박스 안에 여러분들 취득세 특징이 나오는데요. 취득세는 법에 열거된 대상 물건에 대해서요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 납세의무자가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그런 지방세인데요. 거기 특징을 보니까 동그라미 1번 유통과세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유통이라는 것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뭐 형광표를 줄긋지 마시고 말뜻만 하시면 돼요. 유통과세 그러면 자, 취득한다 소유권이 오죠. 양도한다 가죠. 왔다 갔다 유통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학자들이 얘기하고, 동그라미 2번 행위세라고 하는데 학자들이 역시 얘기하는 거예요. 취득세는 취득 행위가 있고 그 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그라미 3번 사실주의 과세, 요게 이제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들 부동산 세법에서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걸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부동산 세법에서는 이것을 이해하면 많은 내용을 외우지 않아도 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질과세 원칙.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에 나와 있는데요. 자, 이것을 제가 우리 부동산 세법에 맞게 조금 각색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질과세 원칙, 귀속의 실질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귀속의 실질. 세금의 귀속을 실질적으로 해라. 그 말은 실질적인 소유자에게 세금을 귀속시켜라. 이 말하고 똑같아요. 자, 어떤 얘기냐면 우리 대개 보면요, 실질 권리자, 어떤 재산에 대한 실질 권리자와 등기등록 명의자가 있죠. 등기등록 명의자가 여기에 일치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자, 근데 여기 일치하지 않을 때요. 일치하지 않을 때 세금은 누구한테 귀속시킬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세금은요, 명의와 상관없이 실질 권리자에게 세금을 귀속시켜라. 자, 그래서 실질 권리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세금 납부할 의무자가 돼요. 이게 귀속의 실질입니다. 등기등록 명의와 상관없이 세금의 귀속을 실질적으로 해라. 물론 원칙이기 때문에 예외가 있지만 하여튼 원칙적으로는 실질 권리자에게 부과합니다. 명의와 상관없이요. 또 보면 두 번째로 내용의 실질, 내용도 실질적으로 보고 부과하라. 내용의 실질 보시면요, 먼저 첫 번째 이제 사실주의 과세하라. 이게 이제 중요한데 여러분들요. 금방 우리가 봤었죠? 사실주의 과세 또는 실질주의 과세라고도 하는데 이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한다는 원칙입니다.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한다.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됩니다. 우리 주요 부동산 세금들이요. 그래서 사실주의 과세를 취하는 것들이 되게 어떤 것들이냐면, 사실주의를 취하는 그 예들은 우리 시험과 관련한 대부분의 조세는 다 뭐냐면 대부분의 조세들, 그래서 취득세라든가, 자 보겠습니다. 취득세나 재산세,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등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다 사실주의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 등록, 번호를 달아드리면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취득세부터 양도소득세까지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자, 이런 거예요.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부동산을 매매합니다. 거래한다 그러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매수인 을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러요. 그래서 자, 등기는 아직 안 됐지만 잔금을 치렀다.
등기는 아직 안 됐어도, 소유권이 등기 안 됐어도 잔금을 치렀을 때 이 매수인 을은요, 자, 이 부동산을 갑으로부터 사실상 취득했다 이렇게 봐요. 사실상 취득했다. 자, 그래서 사실상 취득했다고 봐가지고 이 취득자 을에게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또 등기 전 안 됐어도 잔금을 치렀을 때 어떤 재산을 사실상 보유한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 6월 1일 날 과세 기준일이라고 하는데 6월 1일 날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으면 등기 안 됐어도 자, 잔금 치르고 등기 전에 필요한 서류 넘겨받고 이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으면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재산세가 부과되고요. 또 등기 이전까지 안 됐어도요, 이 매도인 갑은요, 이 부동산을 을에게 사실상 양도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사실상 양도했다고 봐가지고, 양도했다고 봐서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이 있으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등기가 안 됐어도 취득세나 재산세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물론 종합부동산세도 부과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등기와 무관하게 과세가 됩니다. 또 등록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만약에 이게 어떤 토지인데 지적공부상 등록되지 않은 토지라 할지라도 자, 미등록된 지적공부상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할 때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고요.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보유할 때 재산세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요. 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적공부상 등록되지 않은 토지도 그러니까 과세 대상이 되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무허가 건축물이다. 무허가 건축물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도 부과될 수 있고요. 무허가 건축물을 보유할 때 재산세도 부과될 수 있고 무허가 건축물을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이 물어봤어요. 아니 실제로요. 오프라인에서 강의하면서 어떤 수강생분이 수강생들 빽빽히 많은 속에서 손을 들어서 뒤에서 아니 무허가 건물 같은 건 어떻게 알고 적발해서 세금을 부과하나요? 이렇게 물어본 분이 계시는데 공부하는 수험생이 그런 것까지 뭐하러 신경씁니까 여러분? 자, 무허가 건물을 어떻게 적발해서 세금을 부과하느냐? 아, 이건 공무원들이 할 일이지 무슨 뭐 항공사진을 찍어서 뭐 하든 뭘 하든 적발해서 하겠죠. 어떻든 간에 그런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신경 쓸 것이 아니고 하여튼 무허가 건물, 건축물도 취득세나 재산세나 양도소득세 대상이 된다는 것만 우리만 알면 돼요. 그래서 시험에서 다음 중 재산세 대상인 것은 취득세 대상인 것은 뭐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건축법상 허가받지 아니한 건축물 대상이 된다는 거 요거만 알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이렇게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합니다. 상대되는 개념으로요. 사실주의 과세 요거와 상대되는 개념은 어떤 게 있냐면 형식주의, 사실주의 실질주의라고도 하는 이것과 상대되는 개념으로 형식주의 과세라는 게 있습니다. 형식주의 과세. 그래서 형식주의 과세라는 것은 등기, 등록, 허가 등의 형식과 무관하게 과세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한다. 그래서 등기, 등록, 사실주의가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하는 거고 이 형식주의 과세는 등기, 등록, 허가 등의 형식을 갖출 때 부과합니다. 그래서 등기, 등록이라는 형식 갖출 때 부과하는데 어떤 게 그 예냐면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이 그래요. 여러분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은 우리가 예전에 등록세라는 세금과 면허세가 통합된 건데 이것은 나중에 이제 자세히 우리가 등록면허세 할 때 배우게 될 건데요. 자, 등록면허세 같은 세금만 형식주의 과세, 등기, 등록, 허가 등의 형식 갖출 때 부과하고 나머지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다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한다는 거. 이걸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실질과세 원칙이요. 자, 어떤 게 있냐면 또 내용의 실질에서 두 번째로요. 현황부과하라, 현황부과하라. 현재 상황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원칙인데요. 자, 그래서 이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공부요, 공부. 공적 장부를 말하는데 공적 장부, 공부상 현황과 그 다음에 사실상 현황이요. 실제 사실상의 현황이 이게 되게 이제 보면 일치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자, 일치하지 않을 때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일치하지 않을 때 무엇에 따라 세금을 부과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취득세 같으면 취득일 날 받더니 취득세 같으면 취득일 날 받더니 등록면허세 같으면 등록일 날 받더니 등록하는 날 받더니 자,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같은 세금은 과세기준일 6월 1일 날 받더니 또 양도소득세 같으면 양도일 날 받더니 이런 날 받더니요. 어떤 토지가 있는데 공부상으로는 농지로 돼 있어요. 근데 실제는 농사 안 짓고 이게 농사 안 짓고 그냥 나대지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 토지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할 때 농지로 보느냐 아니면 농지가 아닌 토지로 보느냐에 따라서 세금은 확 달라집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어떤 거로 보고 부과할 것이냐. 또 양도일 현재 공부상으로는 주택으로 되어 있어요. 주거용 건축물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양도일 현재 실제는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다가 양도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으로 과세할 것이냐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확 달라지겠죠. 자, 그래서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때 세금은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과세하라. 이게 현황부과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실질과세 원칙, 자, 사실주의 과세, 그 다음에 현황부과 원칙,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또 보시면요, 여러분. 세 번째로요, 내용의 실질에서 세 번째, 거래 내용도 실질적으로 보고 부과하라. 거래 내용의 실질입니다. 거래 내용도 실질적으로 보고 부과하라. 어떤 얘기냐면, 대표적인 예가요, 배우자요, 한 입을 돕고자 하는 사이에,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간에,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간에 양도를 합니다. 매매를 해요. 자, 그러면 매매를 했다. 자, 그러면 겉모습은 양도지만 거래 내용을 실질적으로 들여다봐라. 그러면 무슨 한 입을 돕고자 하는 사이 부모 자식 간의 양도냐. 증여로 추정해서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가 아니라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남편이 자다 말고 있죠. 자기 부인을 막 깨워가지고 여보 일어나봐.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있는 아파트 우리가 4억에 샀는데 이게 8억이 됐잖아. 당신과 특별히 내가 4억 100만 원에 팔려고 하는데 살래? 고마워 여보. 그러면서 서로 둘이 매매계약서 쓰고 저 인감도장 찍고 자, 그래봤자 소용없다는 얘기죠. 겉모습은 양도지만 속 내용을 들여다보면 한 입을 돕고 하는 사이에 무슨 매매냐. 자, 그래서 양도냐. 그래가지고 증여로 추정해서 증여세가 부과되고요. 또 어떤 수강생이 물어봤습니다. 저희 친정 아버지가요, 2억에 산 어떤 집이 있는데요. 지방에 집이 있는데 이것이 현재 지금 4억이 됐대요. 저한테 2억 한 1,000만 원에 파는 거로 매매계약서 쓰면 어떨까요? 왜냐면요, 그거 4억이 되는데 바로 지금 저한테 주시면 증여하면 증여세 많이 나온다며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2억 1,000만 원에 저한테 파는 거로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었는데, 자, 겉모습은 양도지만 속 내용을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무슨 매매냐 양도냐. 그래서 증여로 추정해서 증여세 부과합니다. 다만 추정이니까 반대 증거 있으면 깨질 수 있죠. 그래서 대가관계 있다는 것이 명백히 입증이 되면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양도도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증여로 추정합니다. 자, 참고적으로 여러분, 증여로 추정한다 그러니까 뭔가 증여가 안 좋은 것 같고 양도가 좋은 것 같고 그런데 원래는 여러분 법률 상식으로 그냥 알아두세요. 자, 뭐냐면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 전체에 부과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증여받은 재산 전체에 부과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만약에 주택을 증여한다? 그러면 10억 원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돼요. 증여일 당시 가격으로. 자, 근데 만약에 양도소득세는 이런 거예요. 내가 10억에 샀는데 10억에 팔아요. 자, 그러면 양도책이 없으니까 양도소득세는 한 푼도 안 내겠죠? 자, 그런 겁니다. 9억에 사는데 10억에 팔았다? 그럼 1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거니까 양도소득세가 일단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다 그런 건 아니고 양도 차익이 큰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떻든 간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실질과세 원칙 소개해 드렸습니다. 먼저 거래 세금의 귀속을 실질적으로 해라. 그래서 실질 권리자와 등기등록 명의자가 다를 때는 누구한테 세금을 귀속시켜라? 명의와 상관없이 실질에 의해서 귀속시켜라. 또 내용도 실질적이어야 한다. 사실주의 과세,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한다는 거. 주요 부동산, 주요 세금들 다 그렇죠? 다만 등록면허세만 형식주의 과세, 등기, 등록, 허가 등의 형식 갖출 때 부과하고 나머지 주요 세금들은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요, 또
우리 주요 부동산 세금들 이렇게 된다는 거, 또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모수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라. 또 그 다음에 거래 내용도 실질적으로 보고 부과하라. 이게 실질과세원칙입니다. 그 내용을 알아셔야 되고, 자 그러면 교재 62페이지 보면 여러분이 동그라미 3번 사실주의. 자, 요 사실주의 과세, 여기 여러분들이 그 옆에다가 사실주의 과세 옆에다가 뭐라고 써놓으시면 돼요? 사실주의 과세 옆에다가 땡땡 해놓고 등기,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 이렇게 써놓습니다. 무관하게 과세. 거기 동그라미 3번 사실주의 옆에다가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 이렇게 여러분들이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취득세는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된다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물세 이렇게 되는데요. 개별과세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물세가 뭐냐 인세가 뭐냐 살짝 또 용어 설명을 드리면서 보겠습니다. 시험에서는 여러분들 학자들이 쓰는 표현이라 다음 중 물세인 조세는, 다음 중 인세인 조세는 시험 문제 안 나와요, 그렇게는. 근데 이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의미를 알고 있는지를 나중에 강론에서 물어보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자, 그럼 한번 물세가 뭔지 용어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먼저 물세. 물세라는 것은, 여기서 물은 물건 할 때 물이죠. 자, 그래서 세금을 계산할 때 물건을 보고 세금을 계산해요. 그래서 얘는 납세 의무자의 인적 사항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납세 의무자의 인적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요. 고려하지 않고, 그 물건을 보고 결론적으로 물건 각각 개별 과세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건 각각 개별 과세한다. 그래서 어떤 게 물세를 취하냐 그러면 우리 주요 지방세 세금들 있잖아요. 그래서 취득세, 그 다음에 재산세, 등록면허세도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우리 주요 지방세 부동산 세금들이 다 물세를 취합니다. 물론 재산세에서 토지를 보유할 때 토지분 재산세는 제외하고, 토지는 제외하고 건축물이나 주택 같은 것을 보유할 때 물세를 취합니다. 자, 그럼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물세라는 게 어떤 거냐. 갑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서울특별시, 만약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A라는 어떤 주택을 취득합니다. A 주택을 취득하는데 이 주택 가격이, A 주택 가격이 예를 들어서 20억입니다. 또 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B주택도 취득하는데 가격이 10억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 서울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 도가 과세 주체인데 서울특별시장이 봤을 때 갑이 우리 서울특별시에서 A주택도 취득하고 B주택도 취득하네? 합쳐가지고 30억 곱하기 세율, 이렇게 해서 취득세 계산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지 않고 요 A주택 물건만 봐요. 자, 취득자의 인적사항 고려하지 않고요. 물건만 보고 A주택 가격이 얼마냐? 20억? 그럼 곱하기 세율에서 세액 계산하고요. 자, B주택 가격은 얼마냐? 10억? 그러면 10억 곱하기 세율에서 이렇게 세액 계산합니다. 그래서 물건별로 각각 개별 과세합니다. 등록면허세도 역시요. 등록면허세도 역시 등록하는 물건별로 각각 등록면허세를 계산합니다. A주택은 따로, B주택은 따로. 재산세요. 강남구청장이 재산세 계산할 때 A주택과 B주택을 전부 다 갑소유네 합산해서 30억 곱하기 세율, 이렇게 해서 재산세를 계산하면 인세라는 얘기고, 자, 물세이기 때문에 재산세에서도 어떻게 하냐면 강남구청장은 그냥 이 주택 소유자의 인적사항 안 보고요. A주택 가격이 얼마냐? 자, 20억 곱하기 세율. 자, 10억 곱하기 세율. 각각 이렇게 주택별로 각각 계산합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오느냐? 동일한 시군구 관할구역 내 두 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 가격을 소유자별로 합산한 금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OX요. 동일한 시군구 관할구역 내 두 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별로 합산한 과세 표준 금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X입니다. 자, 그러면 인세란 얘기죠. 소유자별로 합산하니까 아니고 주택별로 각각 개별과세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동일한 시군 관할 구역 내 두 채 이상의 주택이 있더라도 주택별로 각각 계산합니다. 자, 그래서 주택별로 각각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는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 주택별로 각각 재산세 계산하는데 소유자별로 합산한다 이런 식으로 바꿔요. 자, 어떻든 간에 우리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이렇게 물세를 취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보겠습니다. 상대적인 개념이 뭐냐면 인세예요. 인세. 인세라는 것은 세금을 계산할 때 사람을 보고 세금을 계산하는데요. 자, 얘는 납세 의무자의 인적 사항을 있죠. 납세 의무자의 인적 사항을 자, 합니다. 이것은 납세 의무자의 인적 사항 고려해 가지고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합산과세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중심으로 합산과세한다. 자, 어떤 게 인세를 취하냐? 그러면요, 재산세에서 토지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토지의 경우에. 자, 그러면 주택 같은 것은 주택별로 각각 개별과세하는데 토지는 인세력 성격이 있다고 했는데,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을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서울특별시 만약에 노원구에 A라는 상가 토지를 갖고 있습니다. A 상가 토지를 갖고 있고 가격이 만약에 30억이요. 또 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B 상가 토지도 있는데 가격이 20억입니다. 또 만약에 이번에 이 사람이 경기도 성남시에 C 상가 토지를 갖고 있습니다. 가격이 만약에 10억입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할 때 인적사항, 토지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봐요. 토지는. 그래가지고 A 상가 토지가 노원구청장 입장에서는 A 상가 토지가 을소유인데 B 상가 토지도 을소유네. 그러면 소유자별로 이 가격을 합산해가지고요. 요거 합친 가격에 맞는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해서 요 세액을 계산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C 상가 토지는 이것은 뭐 재산세는 시군 구세잖아요. 그러니까 성남시에 있는 것은 성남시장이 시상가 토지 가격 곱하기 세율에서 이렇게 세액을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토지의 경우만 예외적으로 이렇게 합산과세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소유자별로. 자, 그리고 재산세, 자 토지의 경우 합산과세한다 그랬죠. 또 보시면 여러분요. 또 보시면 종합부동산세 있잖아요. 종합부동산세도 인세를 취합니다. 전국이 만약에 여러분이 주택이나 토지를 갖고 있으면 그 주택은 주택 가격을, 토지는 토지 가격을 소유자별로 전부 다 어떻게 하냐? 합산해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종부세는 전국에 있는 주택이나 토지 가격을 합산하니까 인세력 성격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도 인세를 취하는데요. 여러분 양도소득세 보세요. 예. 여러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1년 동안에, 과세기간 동안에 만약에 1월 달에도 부동산 팔고 5월 달에도 팔고 10월 달에도 팔았어요. 그럼 그 양도소득을 전부 다 어떻게 하냐?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자,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이렇게 인세력 성격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어려울 거 없어요. 시험에서 물세인주세는 인세인주세는 안 나오지만 이 의미를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세금 계산을 각 세목별로 어떻게 하는지, 합산과세하는지, 개별과세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다만 보니까 어려울 거 없네요. 지방세 주요 3개 세목은 물세, 개별과세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국세 2개 주요 세목은 인세, 합산과세합니다. 중간에 딱 껴있는 재산세가 원칙 물세인데 예외적으로 토지만 인세력 성격이 있네요. 그래서 재산세는 원칙 물세인데 예외적으로 인세력 성격이 있다. 양다리 걸쳤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지방세 주요 3개 세목은 물세, 개별과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국세 2개 주요 세목은 인세, 합산과세. 중간에 딱 껴있는 재산세는 원칙 물세인데 예외적으로 인세력 성격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용어 설명을 쭉 드렸고요. 또 세율은 이제 비례세율이라는 건데 이것은 나중에 또 용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거기 또 그 박스 안에 보시니까 오른쪽에 보니까 박스 안에서 동그라미 1번 지방세고 지방세 중에서도 특광도가 과세 주체가 되죠. 특별시, 광역시세고 어떤 분은
특별시가 어딘가요? 그런 분이 물어보는데 뭐 특별한 시인가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행정구역상 특별시는 어디요? 서울 한 군데만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를 말하는 거고요, 당연히.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세고 또 도가 있는 곳에서는 도가 과세유치가 되죠. 그래서 특광, 도가 과세유치가 되고 그 다음에 직접세고요. 그 다음에 보통세, 독립세 이런 것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의 공통적인 성격, 밑반찬처럼 취득세부터 양도소득세까지 공통적인 성격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밑반찬처럼 깔려는 공통적인 성격. 5개 주요 세금은 다 직접세고 보통세고 독립세고 종갓세를 취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양가로 2번 특징을 보는데요. 취득세는 취득 단계마다 과세되는 개별 과세인 물세다. 그런데 그래서 물건별로 각각 개별 과세하고요. 그 다음에 유통 과정에서 부과하고 취득 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행위세고요. 자, 이런 거 그냥 읽어보시는 거예요. 줄 안 그셔도 되고요. 3번 취득세는 등기 등록을 불문한 사실상 취득 시 과세한다. 밑줄이요. 그래서 취득세는 사실주의 과세하니까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과세가 되고요. 또 동그라미 4번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납세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납세무자가 과세협정과세액을 신고함으로써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 구체적으로 납세무가 확정이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조세 총론에서 배웠죠. 자, 취득세 같은 세금들은 이렇게 취득하는 때 납세무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또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은 납세무자가 납세무를 확정하는데 어느 때 확정이 된다? 신고하는 때 확정이 되고요. 보통징수 부과과세하는 세금들은 과세관청에서 결정하는 때 확정이 되고요. 자, 취득세는 신고 납부하니까 신고하는 때 확정됩니다. 자, 63페이지 넘어가서 동그라미 5번 취득세는 신고 납부 불이행했을 때 가산세가 부과되고요. 자, 어떻게 가산세 부과되는지는 나중에 강론에서 뒤에 또 보기로 합니다. 그 다음에 6번 취득세는 기한후 신고 기한이 지났지만 뒤늦게 신고할 수 있는 기한후 신고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동그라미 7번이요. 취득세는 금액에 관계없이 물납은 불가능하다는데, 자, 여러분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물납, 분할납부 다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7번, 8번 분할납부, 물납, 분할납부 불가능하다는 거 밑줄이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9번 취득세는 면세점 적용됩니다. 그렇죠? 취득가격 얼마요? 50만 원 이하. 이게 면세점이었죠? 취득가격이 50만 원일 때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밑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과세 취지 나오는데 그냥 편하게 읽어보는 겁니다. 취득세는 과세 대상 물건인 부동산, 차량 등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유통 과정에서 담세력,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노출되는 취득자에게 조세를 부담시키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과세 근거는 특정 자산의 취득 사실에 대지 않은 조세 부담 능력, 즉 네가 5억짜리 부동산을 취득해 그만큼 조세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구나. 그래서 부과는 응능과세 원칙에 입각한 조세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아유, 줄 그으신 분이 계시려나? 줄 긋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건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라 뭐 응능과세인 조세는 이렇게 안 나오니까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한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제 문제를 한번 봅니다.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상 취득세와 관련해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는 모두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예전에 25회 시험 때 이런 식으로 출제된 적이 있었는데요. 자, 특별징수요. X죠, 여러분들? 특별징수는 지방세에서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세금을 징수시키고 납부하게 할 때 우리가 특별징수 그랬었는데, 여러분 자 보세요. 국세에서는 똑같은 얘기를 뭐라고 한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원천징수. 지방세에서는 원천징수라고 하는 것을 국세에서는 원천징수라고 하는 것을 지방세에서는 특별징수 그랬잖아요. 여러분, 특별징수.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세금을 징수해서 납부하게 할 때 이 특별징수, 취득세는 특별징수되는 경우 있어요? 없습니다. 등록면허세는 특별징수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특허청에 특허 출원했을 때 특허청장이 등록면허세를 특별징수해서 지자체에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재산세는요, 특별징수되는 경우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징수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신고납부. 자, 취득세는 신고납부하는 대표적인 세금이죠. 그래서 신고납부 맞고요. 분할납부 됩니까? 물납, 분할납부 안 되죠.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자, 분할납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자, 면세점. 면세점은 여러분요, 취득세, 취득가격 50만 원 이하
과세하지 않는다. 면세점 적용되죠? 예. 그 다음에 소액징수면제. 소액징수면제는 이것은 한번 표로 제가 정리해드렸습니다. 소득총론에서. 소액징수면제는 이것은 재산세, 지역자원, 시설세, 지방, 소득세가 소액징수면제고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소액징수면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실까요, 여러분들? 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면세점, 소액징수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요, 자, 면세점, 면세점, 취득세는 취득가격 50만 원 이하 과세하지 않는다. 면세점 적용되죠? 등록면허세는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이기 때문에 공짜로 등기등록 업무 안 해주고요. 면세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 시설세, 또 그리고 지방소득세요. 지방소득세. 이 세 개 세금은 면세점 적용됩니까? 아닙니다. 면세점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액징수면제, 소액은 징수를 면제하는데 소액징수면제, 취득세는 소액징수면제 적용되지 않습니다. 등록면허세 적용되지 않습니다. 등록면허세는 면세점, 소액징수면제 둘 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등록면허세는 최저한세 규정이 있어가지고 최저한의 세금 받고 등기등록 못 대행해주겠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등록면허세 세액이 자 6,000원 미만 나왔다. 6,000원 미만 나오면 무조건 얼마요? 그러면 6,000원 받습니다. 6,000원을 징수합니다. 자, 그래서 6,000원 미만이면 6,000원 받습니다. 등록면허세. 그래서 면세점, 소액징수면제 둘 다 없고요. 재산세, 지역자원, 시설세, 지방소득세가 소액징수면제 적용됩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면세점은 적용되는데 소액징수면제 적용되지 않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는 신고납부, 면세점 이렇게 저기 두 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취득의 범위가 나옵니다. 취득세에서 취득이라는 게 뭐냐? 자, 이걸 보는데요. 여러분 취득이 뭔지 자, 여러분들 한번 또 쭉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취득이 뭐냐? 그리고 취득의 유형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쭉 제가 소개를 또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재 여러분들 그 65페이지까지 쭉 내용들을 한번 쭉 또 소개해 드리겠는데 일단은 잠깐 또 여러분들 쉬었다가요 또 취득의 유형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